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연일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각광을 받으리라고는 각광인지 아니면 비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헌법재판관들 본인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원래는 대법관 갈래, 헌법재판관 갈래 그러면 당연히 대법관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매일같이 신문지상에 방송지상에 오르내리니까 야, 헌법재판관이 제일 높은 건가 보다, 야, 대법원장보다 헌법재판소장이 더 높은가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법재판소라는 건 보세요. 그 지금 제동에 있는데 그 달랑코 건물 그거 조그만 거 그거 하나잖아요. 거기 그냥 헌법재판관들하고 헌법재판관들을 도와주는 재판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처 직원들, 그게 다예요. 아니 근데 대법원은 뭐예요? 전국 법원을 갖다가 전부 다 관할하는 거잖아요. 3천 명이 넘는 그 판사들을 전부 다 관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인 거예요.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걸이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갈래? 그러면 당연히 대법관을 간다. 또 그 이유가 뭐냐면 대법관을 하고 나오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100억 버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지금도 이제 뭐 그러는 대법관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학계로 많이 가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이 어디서 마지막으로 끝납니까? 1심, 2심 해봤자 마지막은 대법원에서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건은 큰 사건들이 많죠. 심지어 최태원 사건 보세요. 최태원하고 노소영하고 무려 1조 3,800억을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1조 3,800억을 주라고 그대로 끝나면 최태원은 1조 3,800억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야 그냥 1,000억만 줘, 그러면 얼마를 버는 거야? 1조 2,800억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배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럼 배팅을 하면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대법원 사건이니까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했다든지 뭐 또 대법원장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와서 변호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무소를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착수금과 성원보수가 조금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법관 하고 나오면 그냥 1년에 정말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뭐 그런 이유라든지 내지는 그 위상 자체가 다르고,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산부 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도 그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구성하는 그런 간부기 때문에 위상이 헌법재판관보다 훨씬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법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한직이었는데 요새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구나, 이런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좀 편하고 널널하거든요. 이 대법관들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건 수가. 근데 헌법재판소는 사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고 널널해요. 그러니까 문영배가 맨날 뭐 독후감 쓰고 그랬다는 게 그 널널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널널하면서도 때로는 큰 사건을 맡을 수 있으니까 이제 헌법재판관에 쉽게 말하면 이 갑질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니까 이제 여기를 또 요새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누가 중요시 여기느냐? 가는 사람이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이 보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야 우리 편을 보내야 돼, 그래야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써먹을 수 있어. 그 문정배 보냈잖아요. 누가? 문재인이가. 이미선 보냈잖아요. 누가? 문재인이가.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누구 보냈어요? 정계선 보내잖아요. 누가? 이재명가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일 때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때 써먹으려고 자기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보통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어느 쪽에 줄 선 사람들, 확실하게 이 어떤 이념적인 성향을 내보인 사람들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재판소라기보다는 이게 정치 공작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원래 재판소는 뭐예요? 재판소라는 거는 그야말로 법복을 왜 입습니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게 이제 재판소잖아. 근데 재판소가 아니라 이게 민주당 이중대, 뭐 국회 출장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인민재판소다. 마치 인민재판하는 곳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디지털 타임스에서 그런 컬럼을 실었습니다. 우리 박양수 디지털 콘텐츠 국장이 실은 컬럼인데요. 정규 게임 시간은 지났다. 이제 남은 건 추가 시간뿐이다. 탄핵 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간에 쫓긴다. 그들의 운명은 모두 얼마 안 남은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에 달려있다.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영광과 추락의 순간도 엇갈릴 것이다. 축구 경기는 엄격한 룰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안다. 얼마의 인저리 타임이 주어질지는 주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은 주심이 절대 권력자다. 바꿔 말해 주심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축구 인저리 타임은 양 팀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진다. 어느 팀이 상대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지는 않는다. 만약 그런 주심이 있다면 팬들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 기미가 농후하다. 의심적인 구석도 한둘이 아니다. 하찮은 일로 발의된 탄핵 소추권은 수개월씩 방치해왔던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두고선 마치 떡밥을 던져받은 물고기떼처럼 아우성이다. 팔이 나르던 좌판에 거물이 들어온 격이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헌재의 편파성은 이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권으로 자명해졌다. 취임에 일한 시간이 불과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을 탄핵한 민주당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를 6개월씩 깔고 앉은 헌재도 강심장이다. 더 깜짝 놀랄 일은 그게 아니다. 탄핵거리도 안 되는 걸 4명이나 인용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다. 헌재의 실체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사건이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 문영배와 이미선과 정정미와 정계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은 진보 좌파 성향의 재판관들이다. 애초에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의해 재판하리란 걸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문 대행은 과거 이재명 대표와 SNS를 서로 주고받던 친분에다 노동법 법회 활동, 친북 성향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산하의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탄핵소추인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고 주장한다. 기가 막힌 사실은 더 있다. 한덕수 총리 등 다른 탄핵 심판권은 내버려두고 좌익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우연인지 판단을 3일 내린다고 한다. 윤 대통령 시기에는 분초를 다투는데 이재명 재판 시기에는 고무줄이다. 각종 형사사건 재판의 피고인으로 불려다니는 이재명 대표는 법원 송달 서류를 접수하지 않거나 법관 기피 신청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법 등의 기묘한 방법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불행한 자리다.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거의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인 현 헌법체제의 직선제를 통해 8명의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이 중 3명이 감옥에 갔고 1명은 목숨을 끊었다. 재임 중 탄핵 소추되거나 파면된 이도 있다. 본인은 아니더라도 재임 중이거나 퇴임 후 아들을 감옥에 보낸 전임자도 2명이나 된다. 그 이전에는 3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1명은 또 부부가 모두 암살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서두른다.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을지 여부가 4월 18일 이전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문영배, 이민선의 임기가 이날 끝나기 때문이다. 그래 되면 재판관 수가 6명이 돼서 정죽수 미달 사태가 된다. 국민들 사이엔 헌재가 정해진 답을 놓고 날짜만 기다린다는 의심이 팽배하다. 일부 국민은 헌재를 6.25 전쟁 당시 인민재판소에 비유한다는 사실을 헌재 재판관들은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가 인민재판소로 지금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만 모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많이 퍼지도록 공유,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